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단원을 공부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수학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죠. 첫 번째가 우리 항이라는 거예요, 항. 자, 오늘 덧셈과 뺄셈에서는 동류항, 이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할 건데, 이 항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항. 이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이에요, 곱. 곱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거를 항이라 불러요, 항. 항. 그래서 오늘 배우는 제목이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항이 많은 식. 정확하게는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런 식들의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동류항이라는 거예요. 동류항. 자, 동류항은 뭐냐면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말합니다.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 자, 이거를 동류항이라 할 건데,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동류항은 반드시 계산해 줘야 돼요. 동류항끼리 계산해 줘야 됩니다.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해야 돼요. 계속.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x와 3x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하래. 그러면 2x와 3x를 더할 수 있는 이유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통인수예요. 분배 법칙. x로 묶어주면 2가 남고 3이 남잖아요. x로 묶어줄 수 있죠. 자, 이거는 동류항이 이전에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괄호 바깥에 있는 x로 괄호 안에 있는 2와 3의 차례대로 곱해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이라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동류항이 덧셈 뺄셈이지만 기본 원리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공통인수를 묶는 것. 자, 이것만 알면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할까인데요.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간단해요.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동류항이 아니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동류항끼리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 법칙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왼쪽에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5x 플러스 3y 그 다음에 4x 더하기 2y인데 얘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가로를 풀어줘야 되겠죠? 분배 법칙을 쓰든 뭐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럼 쭉 전개를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3i와 4x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거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자, 그러면 교환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는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아요. 그죠?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같죠? 이거를 교환 법칙이라고 그래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3i와 4x의 위치를 바꾸는 거 교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이웃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공통인수 x를 묶어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법칙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자, 이거 하나만 보면요. 5x에다가 5x와 4x는 동류항이 맞습니다. x라는 문자도 같고요. 차수도 둘 다 1이죠. 개수는 달라도 돼요. 그때 이 동류항을 계산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분배 법칙. 여기 공통항 x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x로 묶어주니까 남아있는 건 개수만 남아요. 가로 안에는 5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가로 안에 수를 더하니까 9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9x. 자, 이거를 동류항을 계산한다라고 해요. 원리는 분배 법칙입니다. 3i와 2i도 마찬가지죠. y로 묶어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9x와 5i가 남았는데 동류항이 아니죠. 동류항이 없어요. 그러면 계산을 멈추는 거예요.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합니다. 자, 여기 2번을 보자. 항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항이 몇 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괄호를 풀어주는데 이 괄호를 풀 때는 분배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2x 한번 곱하고 마이너스 y 곱하고 3에 곱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 바뀌죠. 분배 법칙.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주죠. 동류항끼리 묶어줍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교한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쓴 거고요. 자,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원래는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분배 법칙을 쓰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는 4x 빼기 2x일 때 x로 묶어주고 개수를 가로 안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개수끼리 계산합니다. 그냥. 자, 보세요. 4x의 개수 4고 x의 개수 2잖아요. 그죠? 그러면 4에서 2를 빼니까 2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x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보면 6y의 개수 6과 여긴 1이 생략된 겁니다. 1y 덧셈이니까 6 더하기 1은 7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은 당연히 상수항끼리 동류항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디 보자. 여기서 오케이. 2번과 4번을 풀 건데 먼저 2번을 여러분 노트에다 적고요. 계산해 보자. 2번 분배 법칙. 자, 뒤에 있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먼저 이 마이너스 2를 6a 한번 곱하고 2a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괄호를 풀어주니까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류항끼리 보는 거예요. 자, 교환 법칙이죠. 2a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 이렇게 교환 법칙. 자,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a로 묶어주고 b로 묶어주고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는 2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5b.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보세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얘를 차례대로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x 곱해주고 2y 곱해주고 마이너스 2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쭉 나열해줘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렇게 쭉 나열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료 한 끼리 3x 더하기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2 플러스 2 교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동료 한 끼리 원래는 분배 법칙인데 그냥 개수의 합차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전개해주고 동량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2차식도 마찬가지예요. 2차항을 보자. 2번을 볼게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똑같습니다. 순서가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괄호 안에 있는 세 개 항에다가 차례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되겠죠. 쭉 전개한 다음에 동료 항끼리 2차항, 1차항, 상수항 동료 항끼리 교환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개수끼리 더하면 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a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5-3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2 a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계산하고 이렇게 분배 법칙이에요. 원래가 동료항을 계산하는 것은 분배 법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게 되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동료항이 없죠. 동료항이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수가 높은 것을 먼저 쓰고 차례대로 차수가 낮은 순서대로 쓰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그래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라는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상수항을 맨 오른쪽에 오도록 작성을 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동류항이라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번과 4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노트에다가 먼저 2번을 적고요. 정리를 해보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부호 조심하고요.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줍니다. 자, 첫 번째 2차 3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 상수항 1 마이너스 5 자, 동료항끼리 분배 법칙 계산하면 이제 원래는 분배 법칙인데 그 개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해 계산하세요. 3 더하기 2니까 5 a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4 내림차순으로 동료항이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도 보자. 괄호 앞에 뭐
어떤 수가 있든 상관없어요. 이 괄호 앞에 수를 분배 법칙, 괄호 안의 모든 항에다가 차례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쭉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동료항끼리 4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9.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는 계수 4 빼기 3 1이네요. 1은 안 써요. 1은 생략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4x 5 빼기 9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항상 똑같죠. 전개한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고 전개한 다음에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동료항이 없을 때까지. 자, 여기 틀린 부분을 찾으라는데 한번 채은이 풀이를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다항식의 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분배 법칙 해야 되겠죠. 괄호 안에 있는 세 개 항에다가 모두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 바뀐 게 있죠? 그죠? 여기서 틀린 거예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답을 하게 되면 자, 동료항끼리 묶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료항이 덧셈과 뺄셈이고요. 오케이.